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정 5주 2차 시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정의 기초 부분이지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인 그런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해서 심리적 기초 안에 성숙주의 이론하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인지 발달 이론하고요. 그리고 정신 분석 이론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 체계에 관련되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인지 발달까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아마 1학년 때 이 관련해서 뭐 이론적인 부분은 좀 다뤄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복습 겸 또 이제 방학 지나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잊혀진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조금 생각 더 잘 나시고요. 혹시 또 약간 이렇게 뭐 간과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새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라고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까 합니다. 발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스킵하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학년 때 여기저기에서 들어보셨던 그런 수업 기억이 나시면 같이 한번 요약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철학적 기초했다, 그지요? 일단은 그 유아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철학적, 발달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러니까 발달적은 심리적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유아교육 과정이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지금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래도 아무튼 교사로서 교육의 철학적인 기초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심리적인 기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심리적 기초는요, 유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느냐, 이게 핵심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었고 또 이를 많이 밝혀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체적인 발달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아이의 내적인 그런 힘을 믿었던 분들,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내적인 힘 안에도 이거는 그 자라는 그 어떤 뭔가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루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이 아이는 점점 자기가 이제 점점 스스로 지식도 구성을 해 나가면서 성장한다. 그러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런 분들, 그 안에서 또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 참 많았다, 그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핵심은요. 유아교육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인 기초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사는 교육 대상, 즉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 따라서 내용과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최선의 교육을 또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책에는 심리적 기초는 49페이지부터입니다. 해서 성숙주의 이론,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발달, 정신분석, 생태체계 이렇게 크게 5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차시에는 이렇게 3개만 한번 일단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유아교육에 있어서 이 5가지의 이론은 정말 핵심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심리적인 기초, 발달적 기초로 봤었을 때 이 5가지 크게 아마 이론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5가지의 이론은 서로 좀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이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이론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도 이론들도 있기는 한데요. 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론이라는 것은 100%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이 형성이 되려면 적어도 이 이론을 듣고 그걸 이렇게 추종하고 아니면 또 뭐 고개를 끄덕이고 이 이론이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뭐 응답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7, 80%가 이 이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이거는 이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사람들, 이런 이론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이게 더 맞나? 아니면 이런 게 섞여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이 한번 잘 관점을 잘 가져가 보세요. 왜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리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점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뭐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 아래에는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기반이 되겠죠. 아무튼 성숙주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숙주의는요, 인간의 발달은 정해진 내적 시간표에 따라서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주의는 이 문장이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죠. 생과 사가 이제 갈림길에서 이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발달은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벌써 다 정해진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쭉 전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성숙주의 이론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발달해온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일단은 얘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발달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순서에 따라 쭉쭉 발달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뭐 기타 등등 발달부터 이게 다 같이 중첩되는 이런 모든 발달 전반적인 게 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치?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성숙인자, 그죠? 내적인 힘, 이게 아이를 발달을 이끈다라고 봤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은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타고났으니까요. 교육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환경에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힘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약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약간 소극적에 가깝습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해주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극적이라는 게 적게 얘기해주라는 서포트를 적게 해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즉 아이가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유지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막 개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렇게 잘 지켜봐주고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이 더 여기는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대표적인 학자는 게젤, 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게젤 같은 경우는 표준 행동 목록이라는 것을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뭐 학습 준비도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미리 아이들의 그 표준, 그 연령이라든지 어떤 단계에 가다 보면 표준, 이 연령이나 단계에 가면 표준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록 자체를 아예 게젤은 이쯤 되면 이런 거, 이쯤 되면 이런 발달, 이쯤 되면 이런 발달, 이런 걸 쫙 제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이제 목록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목록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학습 준비도 그래서 아이들 같은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배우기 위한 딱 준비가 됐었을 때 그 학습 시기 정말 이루어지는 그 딱 어떤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얘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에 의하면 미리 시간표가 쫙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그 발달 시간표가. 그래서 그때 맞게끔 학습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선행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학습에 필요한 딱 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학습 시기에 대한 그런 뭐 설명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50페이지 제일 아래에도 있기는 한데요. 유아가 글씨 쓰기를 학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연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당연히 소근육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자, 그리고 상하 좌우 인식할 수 있는 공간 감각도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뭐 또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손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갈 수 있는 눈과 손의 협응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글씨를 쓰고 싶다는 동기도 아이가 가져야 될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예. 글씨를 쓰라는 거예요. 이런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들 성숙주의 이론가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들의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 이론이 모든 인간 발달의 100%를 차지한다라고는 또 할 수는 없어요. 비판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부분들도 잘 염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이겁니다. 성숙주의 이론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점이 뭐냐라는 것이 51페이지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 첫째, 성숙주의 이론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는요. 가르친다는 것은 유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는 편안하고 허용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아가 내적인 발달 시간표에 따라 학습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수용적인 교사와 잘 준비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사는 유아가 학습을 위해 잘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먼저 선행학습 같은 거 말고 얘들이 딱 발달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단계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 시기마다. 그러면 그때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발달시켜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막 너무 선행학습하고 그지요? 뭐 거의 지금 뭐 초등학교 3학년 거를 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이론가들이 아마 엄청 비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이 사람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주의 이론가들이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주의 이론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여기 중간부터 볼게요. 왓슨, 그 전에 뭐 파블로프부터 시작해서 뭐 있겠지요. 그죠? 왓슨, 스키너, 반두라, 뭐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행동주의 이론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성숙주의하고는 좀 반대 개념입니다. 인간의 발달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환경 요인이 가장 더 인간의 발달을 이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숙주의는요. 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힘, 타고 태어나는 것. 그러면 약간 유전, 뭐 성숙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행동주의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바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인간 발달의 근원은 외부 자극, 환경을 얘기합니다. 외부 자극과 인간 간의 그런 반응이 연합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요 개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강화, 벌, 속어, 모방, 모델링, 관찰학습. 이런 것들이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아이가 발달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화하면 지금 그 52페이지에요. 표 2-3에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 개념은 굉장히 우리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강화가 뭡니까? 강화가. 벌은요? 속어는요? 그 핵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화는 일단요, 무조건 아이의 행동 빈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일단 강화라는 것은
어떤 아이의 그 어떤 행동의 빈도, 그러니까 행동이 자주 나타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강화입니다. 그럼 반대로 벌은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지요? 속어는요, 예,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어떤 순간이 되면 사라지게 만드는 것. 요게 일단 핵심 개념이고요. 강화 안에는 다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일단 강화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의 빈도, 행동을 느리는 거죠. 예,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정적 강화라는 것은 뭘 제시하는 겁니까? 외적 환경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이걸 더 제시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증가시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부적은요, 예,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자극을 그런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적 강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림책 만약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를 닦으면 잠자기 전에 그림책 한 권 더 읽어준다라든지 해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를 닦지 않으면 이를 닦으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뭐 레고 상자 정리를 대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아이들 뭐 안 하고 싶죠 정리는 예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자극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예 아이의 행동을 이를 닦게끔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참고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은요, 어떤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의 그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 이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예, 하는 것들 보통 얘기는 하고요. 그 다음은 그 속어에 관련되는 경우는 예,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예, 어떤 행동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현장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르러 옵니다. 어떤 아이의 뭐 어떤 잘못이겠죠, 보통은. 예,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 제가 이랬어요 하면서 이르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와요. 그럴 때 예, 선생님이 그냥 뭐 해결해주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이러고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자연스럽게 내가 특별한 반응하지 않고요. 그래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뭐 약간 훈육이 들어가야 될 때는 뭐 해야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를 불러서 다시 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뭐 이제 뭐 훈육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보통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무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 이렇게 되면 차츰 그런 이르는 행동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교수님. 우리로 따지면요. 아이들 정말 많이 이르러 오잖아요. 선생님 제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와서 제가 저랬어요 이랬어요 해요. 어느 순간 그건 소고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다 누구나 어릴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 이제는 반두라 개념입니다. 모방이라든지 모델링, 관찰학습 해서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좋은 모습을 예, 많이 모방하더라는 거예요.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이 일어나더라는 거고 또 그러면 누군가는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찰학습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면 예, 아이들의 좋은 그런 발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요. 환경에 의해서 예, 환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강화든 벌이든 속어든 모방이든 모델링이든 관찰학습은 전부 아이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환경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역시나 그러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예, 행동주의 이론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점입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의 내용을 작은 단위로 세분화해서 계열성 있게 조직한 후에 유아들이 순차적이고 반복적으로 단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 이론에서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교수라든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라든지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보상과 같은 다양한 강화 전략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칭찬 많이 하고요. 좋은 행동 했었을 때 칭찬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하고 토닥토닥 많이 해주고 사랑의 눈빛 쏘아주고 박수 쳐주고 아니면 뭐 진짜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의 학습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있지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유아의 주변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의 교사의 그런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모델링, 모방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교사가 먼저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제일 핵심인 발달 이론 중에 또 하나겠죠. 인지 발달. 워낙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발달 중에 가장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인지죠. 그래서 뭐 우리도 제일 뭐 한때 늘 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IQ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 뭐 EQ, GQ 뭐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아직까지도 IQ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자, 일단 인지 발달. 그러니까 뇌에서 하는 인식의 경험이 토대가 되는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인지에 대한 것부터 설명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인지라는 것은요. 인식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정신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심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는, 개개인이 하는 지각, 기억, 상상, 구상, 판단, 추리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뇌가 담당하고 정신 과정에서 뇌가 담당하는 모든 이런 넓은 범위의 지적 작용을 보통 우리는 인지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지 발달과 관련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거의 무슨 력 하는 거 있지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뭐 이런 단어들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뭐 인지 발달과 관련되는 능력, 인간의 능력, 기억력, 그죠? 상상력, 판단력, 추리력, 예측력 뭐 이런 등 있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아마 이런 인지 발달과 아마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이고 또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능력이지요.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인지 발달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이 핵심의 내용은요. 유기체, 즉 인간은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좀 전에 성숙주의는 인간 정말 개개인의 그 내적인 그런 어떤 힘을 생각을 했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또 그 성숙주의 외에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만 또 초점을 뒀었잖아요. 이건 이제 이 개개인의 그런 어떤 내적인 힘과 환경의 그런 상호작용, 요것을 더 핵심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피아제, 비고츠키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바라본 아이는 능동적인 학습의 구성자라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습을 구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도 하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존재로 이들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아제의 주요 개념은 동화, 조절, 평형화, 적응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거는 1학년 때 많이 배우셨을 거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지 발달에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은요. 유아의 현재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을 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식, 스키마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요.
혹시나 인지적으로 불일치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을 또 제시를 하면 아이가 스스로, 왜 아이는 스스로 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자 교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도식 스키마 또 동화 조절 적응 관련되는 개념이 혹시나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차후에 대면 수업할 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다 아마 잘 개념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죠? 모르시는 간혹 어쩌다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도 같아서 차후에 요거는 잘 개념 정리를 잡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신다면 굳이 제가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비아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비고츠키입니다. 비고츠키는요, 역시나 인지 발달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인지 상호, 그러니까 그 개인의 그런 힘과 그리고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 전반적인 큰 내용은 비와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비고츠키하고 비와제가 다른 또 다른 어떤 하나는요. 비고츠키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이 비와제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즉 비고츠키 입장에서 봤을 때 유아는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식을 구성을 할 수가 없고요. 유아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런 가치나 신념 같은 문화적인 특성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도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츠키는 아이 내적인 그 어떤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념이 근접발달지대 기억나시죠? GPD 개념. 그리고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는 이런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주요 개념입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GPD는요. 아이가 실제 발달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제적인 발달 수준과 그리고 앞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발달 수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죠? 예를 들면 여기가 실제다. 여기가 아이가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 발달 수준이다. 요 사이에 요 영역을 보통 GPD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고요. 그 다음 이때 GPD 이게 딱 일어나는 제일 실제적인 발달의 아이의 그 발달 수준에서 잠재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이게 스캐폴딩이 잘 일어나면 아이가 훨씬 더 학습을 잘하고 인지 발달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은 유아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행위를 보통 스캐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통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2020년 3월 며칠이다. 자, 근데 분명히 이 아이가 한 5월쯤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잠재 발달 수준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만큼 어떤 발달에서 자, 그때 요 영역 안에서 누가 도와주면 교사나 또래 유능한 유능한 친구가 도와주면 이 아이가 이쪽으로 훅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달. 또 여기가 어느 순간 현재 발달 수준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또 그보다 더 위인 잠재적인 발달 수준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럼 또 그만큼 도움을 받아서 껑충. 또 그 위에 그렇게 계속 발달을 하면 인간이 점차 발달을 해 나간다라는 개념을 비고츠키는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인지발달 이론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점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57페이지 중반쯤에 보시면 첫 번째는
유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제공돼야 되고 또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나 협력 학습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언급했던 뭐 GPD나 아니면 스캐폴딩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발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발문에 대한 어떤 교사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자, 핵심은 뭐 조금의 그 이론마다 다른 내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기 각각의 이론에서 주는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살펴보기는 했지만 각 이론들이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지식 형성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습, 복습 잘 해보시고요. 또 시간 나시면 요약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